네, 오늘 배현진 의원님을 맞이하는데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민시각 여성위원회 김선욱 위원장께서 환영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구미갑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당원 동지라기 말씀드리는 것보다 항상 선배님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자근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성대하게 당원 연수 여시는 것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구미갑에서 무려 당원 연수를 하시는데 저도 좀 초대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날짜를 아무 때나 정하시고 저한테 그냥 통보해 주세요. 제가 무조건 올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예산 소위에 들어가다 보니 여의치가 않게 돼가지고 조마조마하다가 다행히도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탄생시킨 구미,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 뭐 이런 얘기는 귀따갑게 너무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 가운데에도 최근에 다시 한번 우리 구자근 의원을 이 지역의 리더로 세우셔서 여러분이 함께 다시 생동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제 자랑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우리 구자근 의원님 자랑 좀 하려고 혹시 빼먹을까봐 이렇게 적어왔어요. 지금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 소속으로 좀 활동을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당내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세요. 부대표 역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좀 반성도 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원이 원래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법안을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저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91건, 지금 대한민국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다 발의 국회의원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일 열심히 하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셔야겠죠? 게다가 국정감사 지금 저희가 이제 21대 국회 3년차 아닙니까? 3년차 3번 연속 최고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도 선정되셨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당내에서의 활동 익히 다들 아실 거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미가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요람이자 심장으로서 다시 한번 생동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각 지방분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다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공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태가 구미가 다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곳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그런 돈들, 예산들을 잘 끌어와야지만 구미에 뭐가 생기겠죠? 어떻게 선배님도 보시기에는 잘하시는 것 같으세요?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걸 까먹을까봐 적어왔습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숫자를 까먹을까 봐서요. 산자위 활동을 하시면서 국비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유치를 해서 390억 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138억 원, 반도체 2차 전지 부품용 인조 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이거 어렵네요. 270억 원, 여기에 SK시르트론, LG이너텍, 한화시스템, 원익 QNC 등등등 국내 기업이 구미 산단에 4조 원의 투자를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굴까요? 잘 안 들리네요. 누굴까요?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그래도 좀 주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올해에만 이 생활 SOC, 여러분 뭐 문화, 체육 향유하시고 이런 우리 생활에서 있어야 되는 큰 기반시설들을 벌써 올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63억 원이나 확보해왔습니다. 여러분 구미 각 구자근 의원 대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사실은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당원 동지들, 우리 가족들께 참 그 송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빨리 동력을 모아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그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권이 얼마나 힘차게 멋있게 이거 활동하는지를 보여드려야 가슴 뿌듯하실 텐데 보시기 좀 답답한 시간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내용이 속 깊은 그런 논의의 내용이 아니라 선정적으로 뭐 최고위장에서 격돌하거나 이런 것만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잘 좀 대통령 좀 돕지 왜 저래 라는 생각하셨었죠? 예, 그러셨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참 그 어려운 시간들을 블레 지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정부의 힘을 보태려고 올 예산도 열심히 제가 예산심의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 구자근 의원님께서도 예산 결산 특별위원이신데 저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는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으로 우리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대통령 탄생시킨 특히 구미의 지역이시니까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럼 서로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서울 잠실의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데요. 제가 여성이고 또 방송 앵커로 일하다 온 젊은 축에 속하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원들도 마찬가지시고 저를 뽑은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시고 어떻게 이렇게 당차게 힘차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최고위원으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신뢰 얻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그 2018년 그 이전 이제 탄핵이 된 이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외부에 나가면 탄핵 정당이라고 돌팔매하고 욕설하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절대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놓치지 않고 등 돌리지 않으시고 그 모진 세월을 함께 견디면서 지나온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최고위원에 도전을 했고 구미에서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이제 또 최고위원도 그만두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와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한테 소중한 성장의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지금 그 허락된 시간이 몇 분이죠?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뉴스를 통해 보시겠지만 참 대통령께서 열심히 무언가를 읽어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가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으로 김은혜 대변인에 이어서 한 달 반 동안 아주 지근거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요. 대한민국 전체를 유능한 글로벌 대기업처럼 만들고 싶다. 뭐 이를테면 장관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 정부 내에 있는 원래 공무원들 말고도 외부에서 뭐 기업이나 이런 전문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좀 모셔와서 장관으로 앞세워서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그 지금 정부 장관 그거 입각하려고 하면 일단 신상 낱낱이 다 드러나고 온갖 모욕 언론에서 당하고 그렇다고 원래 밖에서 받던 그 연봉 월급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존경받던 것도 오히려 더 체면을 상하게 되고 그런 일을 내가 왜 합니까? 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게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대단히 속상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수준으로 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의 모멘텀이 되기도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께서 보실 때 그 대통령께서 지금 일 잘 하고 있으시죠? 예. 그런데 아직 많은 외부에 그전에 축적돼 있던 환경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자근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혁신적으로 일하는 것을 외부로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는데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작은 의원님 이 구미 지역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시는데 같은 예결산위원회 저희 동료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힘을 모아서 열심히 돕고 또 이곳이 다시 소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우리 당원 동지들 오랜만에 뵙고 선배님들 뵀는데 한두 분이라도 좀 질문을 듣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혹시 TV에서 우리 당이나 아니면은 저 의원님은 또 일단 직접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셨다라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니 당 일이나 아니면은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역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모처럼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두 분이라도 말씀을 꼭 듣고 가고 싶어서 질문하실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먼저 저기 손을 드셨으니까 예. 이기원 의원이? 이기원 전 의원. 예. 네. 말씀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외 환경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제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송파, 잠실, 뉴스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지표처럼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참 이 부동산 관련 질의를 많이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것을 토대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국가 부동산, 그 다음에 수도권과 서울에 관한 부동산 정책을 폈는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느끼셨죠? 예, 집값, 특히 서울은요. 제가 살던 송파는 20평형 아파트가 28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집 사고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있었느냐? 지방에 있는 어떤 그 부동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실제 정책, 뭐 이렇게 예전에 많이 해오던 기관을 이전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외에 여러분 말씀하시는 생활 SOC 인프라를 열심히 조성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돈 가진 사람들은 나쁘다라는 일종의 권성징악적인 그런 이념,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의 어떤 이념 가운데 혹시 부동산 정책을 펴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강남권 집값만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모토는 아마도 제가 듣고 느끼기에는 시장의 자유를 가장 활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걸었죠. 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린벨트 같은 곳을 해제할 때 그곳에 투기 세력이 몰리지 않게 이 토지에 관해서 거래 허가 제한을 거는 제도인데 이것을 강남권 아파트 단지나 이런 전국 곳곳에 주거단지에 걸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지자체장이나 광역단체장한테 이사가고 전세 들고 할 때 그거 다 신고해야 하고 재산 내역을 밝혀야 하고 이거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시장 자율성과 그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아마 구미에 원희룡 장관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KTX 구미노선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큰 기차 노선이나 아니면 도로는 있는데 이게 지역의 곳곳으로 세포 단위로 들어가는 그런 교통망이 좀 부족하지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서 서울로 자꾸 몰려드는 그런 인구들이 지방에 가서도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게, 그리고 거기다가 산단 만들어 놓고 공사를 옮겨 놓고 이렇게 한다고 젊은 사람들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극장이라도 있어야 되고 학교가 풍성해야지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내는 걱정 없으셔야 되고 대통령이 이런 구상을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실제 사람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전 국토라는 관점에서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우리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그 토양이 이번 정부 안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말씀 좀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국민의 먹거리를 이제 회복하는 길은 이념 편향적인 관점과 시각에서 경제정책을 좌우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은 시장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그 자율성을 확보해주면서 정부는 그것이 엇나가지 않게 한다라는 원칙만 잘 회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저는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단호한 분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훌륭한 전문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께서 정부에 와서 일하시는 걸 좀 꺼리시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정부가 잘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독려를 해주시면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정부와 대통령 옆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제대로 세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그만두긴 했지만 앞으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 당무감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곳을 채우기도 하고, 조강택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당무감사위원회가 또 발족이 돼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새로운 유능한 일꾼들을 그곳에 채워넣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전당대회가 있겠죠. 예. 여러분께서 전당대회에 세워지는 당 지도부를 정말 건전하고 원칙 있고 소신 있는 사람들로 채워주시리라 당연히 믿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함께 지났던 역경의 시절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우리 당원들을 나이와 세대, 성별로 가르거나 잊어버리는 지도자를 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다니면서 제가 무슨 대통령처럼 저는 뭘 하겠고 이런 말씀 잘 안 드리고 와서 선배님들 지난 우리 광화문에 맨날 가서 이 정수리 타들어가게 노력하고 피켓 들고 비 맞고 눈 맞고 고생하셨는데 그 기억을 잊지 않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억을 가지고 당원들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지도부로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저도 그 일원으로서 과정 중에 참 마음 아픈 시간을 드렸던 것 같아서 송구하고 부디 다음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여기 당원들의 우리 총의를 모아서 윤석열 정부가 힘있게 나아가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되어야 될 지도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만드신 우리 고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부작은 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멋진 지도부 만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동의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부탁들을 우리 당원 선배들께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못해요. 제가 지금 구작은 의원님 지역만 우리 구미만 간신히 오게 돼서 이 말씀을 제가 다니면서 못합니다. 그럼 그 역할들을 누가 해주셨으면 좋겠느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김천, 칠곡, 요 인근에 많은 우리 경북 지역들이 있죠? 예, 긴밀하게들 소통하시고 또 서울에 자녀분들, 친지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
함께 노력해온 그 고생을 잊지 않고 당원을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본인의 라이벌이라고 착각하거나 그것을 가치를 훼손하거나 갈라놓으려는 지도부 말고 진심으로 다해서 당이 밑받침돼 주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를 반드시 뽑아주시라고 여러분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작은 의원 정말 서울과 여기 오가면서 성실하게 노력하시고 제가 그래서 국회에서는 선배님 하면서 참 잘 따릅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만나뵈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작은 의원을 필두로 힘있는 동력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는 우리 국회 현진 국회의원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 사이에 또 내빈 속에서 빠진 분들이 계셔서